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꼭 필요하죠. 최고급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건데 하루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100% 네덜란드 최고급 산양류인데 미국 초유 단백질도 함유되어 있고요. 피시콜라겐도 함유되어 있고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도 함유되어 있고 아미노산 4종 포함해서 파격 특가입니다. 이봉규 TV 파격 할인입니다. 50%. 1세트 총 4통에 59,800원인데 2세트 10통에 119,600원 파격 할인 1544-7933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애국기업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전 기무사령관이셨던 허평환 장군님 모시고 네,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를 모시겠습니다. 허평관 장군님은 그 이재수 우리 친구 기무사령관의 7년 선배시고 기무사령관을 지내신 안보 전문가십니다. 요즘은 이제 태극기 부대 태극기 세력의 그 활동하시는데 그 집회에 매번 나가셔서 열심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아유. 지금 안보 상황이요. 우선 그거부터 여쭐게요. 이제 세밀한 거 들어가기 전에 결렬됐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가 하노이에서. 네. 요거에 대해서 우리 장군님 생각은 어떻게 잘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든 일단 총평을 좀 해주시죠.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이게 이제 네. 우리 안보의 추구의 핵입니다, 그게. 어. 이번에 이제 뭐 스몰딜이다, 네. 미들딜, 빅딜이다 얘기들이 나왔는데 네. 어떤 형태든지 딜이 있었더라면은 네.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왔다고 봐야죠. 어. 저는 설 직후에 2월 9일 날 네. 토요일 날 서울역 집회에서 네. 미리 예언했어요. 이거 깨진다고? 그럼요. 예언하셨구나. 장군을 장군님이. 했죠, 제가. 아하. 왜냐면 그 전에 네. 설 민심이 네. 야 이번에 하노이에서 그것도 해필 말이죠. 네.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만나서 네. 뭐 딜이 논다니까 네. 이제 진짜 이게 종전선언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평화협정 몰아갔잖아요. 체결하고 저 청와대에서 그런 분위기를 몰아갔잖아요. 평양에 네. 최소한 연락 사무소 정도 설치되고 네. 그러고 미군 철수하고 그냥 올람장 나는 거 아니냐? 네. 이게 진짜 우리 애국 국민들의 걱정이었어요. 걱정이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설 직전에 네. 안중규 SNS TV를 찾아가서 네. 지금은 우리 이리 걱정할 때 자신감을 가질 때라고 얘기를 했고 네. 2월 9일날 설세고 내가 연설을 했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네, 이번에 걱정하지 마라. 깨진다. 절대 안 나온다 딜. 협상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는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경제 지원을 왕창 받아서 인민을 잘 살릴 해서도 안 돼.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해도 지가 죽는 걸 안다 이거야. 그 꼼수 쓸 거라 이거지. 그 꼼수에 절대 트럼프 안 넘어간다. 예상대로 됐네요. 그럼요. 비건이 최선희 스웨덴 만나고 종전선언 할 수 있다고 운을 떼면서 네. 평양을 왔다 갔다 하고 네. 막 뛰더라고. 나 그걸 보고 제대로 안 되는구나. 빅딜이 나올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빅딜이 이제 안 나와서 판이 깨진 거는 우리한테 이제 잘 된 건데. 그럼요.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는 꿈을 못 깨고 지금도 좀 전에 말씀하신 거 들었죠. 개성공단 풀어주는 건 뭐 미국하고 상의하겠다. 미국은 너 했는데도 또 뭐를 저 북한에 사인을 줘요. 뭐 저 미리 뭐 이걸 연습을 한대나 뭐는 데나 그거 백날에 소용없어요. 예? 그거 소용없는 일이에요. 소용없네. 그럼요. 할 수도 없나요? 자기들 자꾸 퍼주려고 그러는데. 줄 수가 있나요? 미국이 딱 보고 완전히 요번에 트럼프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핵을 완전히 없어요 이전에는. 핵뿐만 아니다. 미사일 또 폼피오스 뭘 했습니까? WMD 인권 문제까지 거론했다고요. 너희들 확실하게 핵무기,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 인권 문제까지 계획하고 완벽하게 아니 하면 미국은 그런데 네.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꼼수로
미국하고 상관없이 그냥 막 주면 이게 미국하고 우리가 달라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문제. 예, 그럴까봐. 이제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당분간 네. 개성공단을 재개한다거나 금강산강을 재개한다거나 본격적인 SOS 개발을 위한 돈을 투자한다거나 이런 건 못 할 거예요. 한계가 있지만 뒤로 꼼수로. 또 엊그제 보니까 뭐 북한 석탄도 중국산을 속여서 이제 또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다 보고 있다고 해요. 감시 당하는데 미국도 참을 수 있는 데까지 참다가 그게 지나치면 반드시 우리한테 경제 제재를 들어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이래. 그럼 바로 대한민국 은행 뭐 이런 거 그냥 들어오면 우리 큰 타격 입어요. 우리만 이제 우리도 같이 파탄나는 수가 있죠. 그래, 그게 우려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우리 국민도 저항하고 네. 저 문재인 정권이 깨어나도록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네. 생각을 바꾸도록 이번에 확고하게 우리 국가 원로들도 나서고 우리 지식인 언론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제 나서서 봐라. 그리고 저런 패턴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 뭐 1992년 1차 핵위기 와가지고 지금 30년째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요. 그게 북한인데 왜 저 모르고 저 청와대만 모르고 저러냐 이거예요. 저 친구들은 우리야 전문가들은 평생을 이걸 쭉 보고 왔단 말입니다. 그때는 북한의 속셈이나 전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북한한테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싸우지 말고 우리가 먼저 좀 양보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 북한도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내부에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북한의 간첩이 들어와 있다고 봐야 돼요. 이들이 그와 같은 포장된 주장을 한다고. 우리 문정부 안에도 있을 수 있나요? 우리 그 요로에 다 들어와 있다고 봐야죠. 김일성이가 지난 70년간 우리를 먹기 위한 전략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때만 오면 군사적으로 먹을 준비, 그 핵무기까지 완성했고, 그리고 부단히 간첩을 내려보냈어요. 요소요소에 침투가 다 돼 있네. 그럼요. 지금 요소요소에.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우리 민족끼리 이제 하자, 싸우지 말고 도와주고 평화스럽게 지내자. 우리가 양보하고 먼저 다가가면 쟤들도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세 부류라니까요. 첫째,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이 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고 이제 우리 민족끼리 왜 우리끼리 분단돼 싸우면서 우리끼리 치고받고 외세 눈치 보면서 하느냐. 배격하고 우리끼리 잘 지내고 우리가 잘 사니까 도와주면서 가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여기에 심취된 얼대기 민족주의자, 어설픈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에 맞다고 심취되어 있는 사람이 문재인 있다고. 대통령도 그런. 그리고 실제로 남파대에서 우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사는 간첩. 이 세 부류가 같은 목소리를 낸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따라가는 분위기라. 왜? 뭐 천안함 폭침되면서 우리 젊은 장병들이 막 다치죠, 죽죠. 연평도 포격 당하죠. 그 전에도 뭐 수없이 많은 도발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많이 그러니까 야 이제 우리 좀 쟤들 달려서 싸우지 말고 좀 지내자 하는 이 목소리를 맞다고 따라가는 거야. 그걸 힘을 넣고 선거하면 당선이 되니까 이걸 우리 같이 북한의 전략을 속으면 안 된다. 끝까지 제재 봉쇄해서 쟤들이 항복하고 나오도록 해야 되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을 수구 꼴통 시대 뒤떨어지는 사람 그런 정치인들 표를 안 찍어주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전부 그런 논리를 가지고 간부르니까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전체 분위기가 그게 맞는 걸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게요. 지금 뭐 군에 평생 계셨으니까 요즘에 실제로 우리 군을 무력화하는 실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뭐 주력 부대를 없앤다든가, 그다음에 무슨 GOP를 다 없애고 거기에 12m 통로를 놓으면 그 탱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유해 발굴에 12m가 웬 폭이 필요해요?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꼭 그런 측면에서만 저는 안 봅니다. 우리
군 무너지는 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가지고 군이 무너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감시 정찰 수단 그리고 지뢰를 다 제거하더라도 유사시에요. 우리가 포로 쏘아서 순식간에 지뢰 깔 수 있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포로 지뢰를 깔아요? 아, 그럼요. 우리 옛날에 병사들이 한 발 두 발 묻는 게 아니고 포로 쏘면 지뢰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항공기로 뿌리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뢰 좀 뭐 통로 개척해주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다. 그 자체가 우리 방위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야말로 통로 만들어 전직을 다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상징적으로 뭐 남북한 우리 잘 지내는 차원에서 군사 합의해서 그런 걸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우리 감시 장비 보고 있습니다. 그리 들어오면은 더 때리기가 쉽죠. 그래서 군사 전략이나 전술 무기책을 아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체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북한의 심리전, 사상전에 넘어가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큰 일이다. 그럼요. 군사적 대비는 쉽게 말해서 우리 군도 나름대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고 수단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 한미동맹 주한미군 연합사 체제만 유지되면은 근데 그것도 흔들잖아요. 지금. 그런 게요.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항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무용지 전쟁 못. 아니 근데 연합사 체제를 흔들잖아요.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그게 맞다고 따라가고 그리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만들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사상전에서 넘어갔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말은.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한미동맹연합체제를 유지를 하고 우리 군이 철저한 대비 태세만 갖추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주력권 뒤로 후방으로 빼는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수도권 북방에서 수도권 사수 전략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장사정보가 수원, 오산, 미사일은 전국으로 다 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이런 상황에서 전방에 주력군이 모여 있는 이것도 전략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후방으로 재배치해야 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 국민들이 막 뺀다 그러고 없앤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막 논평자들이 와서 이게 마치 무슨 군이 완전히 무력화 되는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니까 겁을 먹는데 저는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문제는 사상적이다 이거야. 한미동맹 부수는 게 그럼요. 요 강화문나 이런 데도 지금 24시간 프랭카드 걸어놓고 피켓 들고 하고 대사관 앞에서 데모하고 전방에 미군 우리 훈련장에도요. 오래 전부터 거기에 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이 막 그 훈련 반대 시위하고 아주 애를 먹였어요. 그러니까 미군들도 진절이 나고 이 반미 열풍이 심각보다 심각하다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 우파 정치 정당에서 바로 그런 거를 잡아주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체제를 통일해야 된다. 연방제 통일 절대로 안 된다. 한미동맹 주한미 연합사 체제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나가서 자유 통일이 될 때까지 절대로 우리 지켜야 된다. 이 확고한 신념을 갖자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우파들은 이것이 가는데 더 중요하다. 집권자들이 그거를 안 가지니까. 아무리 집권자들이 자기들이 안 가져도 국민 전체가 다수가 곧 선거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선거 있고 이번에 보궐선거 있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그런 주장하는 정치, 그런 주장하는 정당들 다 떨어뜨려야지. 떨어뜨리면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당선시켜주니까 기고만장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하기 나름이라니까요.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럼요. 아직까지 좌파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으니까. 근데 멀쩡한 사람이 요즘 참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수백억 재산 빌딩 가지고 잘 사는 이런 친구들이 미국 놈들 저 못된 놈들이라고 그러고 나가야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야. 이번에 만약에 하노이에서 말이죠 트럼프가 그래 뭐 영변 핵실드 정도 폐기를 위한 검증 우리가 김정은이 그거 하려고 그랬거든. 영변 핵시설 파기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파기를 전제로 너희들 확실히 검증받고 폐기 절차로 가겠다. 대신에 너희들 이거 해달라 이거였거든. 그런데 딱 들어댔잖아. 강선, 분강. 너 이게 뭐냐 임마. 이거 우라늄탄이야 이게. 깜짝 놀래버린 거야 얘들이.
그런 게 이미 트럼프는 하노이 가기 전에 보고 다 받았고 이 자식들 지난번 1차 회담에서 지가 확실히 내 앞에서 핵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꼼수 쓰고 있는 걸 보고 이번에 때리러 간 거예요. 그 파기하러 협상하러 간 게 아닙니다. 그나마 거기서 딱 중심을 잡아주니까 불안해하던 국민들도 딱 이제 안정을 찾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지금 저 어제 그제 나온 뉴스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뭘 지시했는지 뭐 발사대 이거 덮어놓은 거 다 열고 그렇죠. 재배치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뭐 쏘는 거 아니에요 또? 아이 이제 그것도 앞으로 보세요. 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빅딜의 영향이 나와서 핵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미국하고 수기하고 제재 풀면서 같이 갈 거냐? 요거 안 그러면 뭐 스몰딜이나 미들딜 정도 적당하게 해서 미국이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건 안 돼. 그러니까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렇다고 지가 뭐 전면 남침을 하겠어요? 못해요. 하는 순간 지도 죽는 걸 알아요. 그러면 쇼하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 여론 자극시키고 우리 국내 불안 조성해서 반미로 돌리는 이런 차원에서 미사일 다시 발사 준비하고 무슨 배치하고 이런 걸 하는 거 도발 준비 소위 말해서 네. 또 실제로 뭐 실제로 미사일 쏠지도 몰라요. 태평양에 뭐 그 과거 다 해왔던 관행이라고 그런 정도로 해 나갈 텐데 이제 미국도 그런 거 해도 눈 깜짝 안 하고 제재를 더 좋을 거라고요. 좋으면은 그 문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경제가 뭐 얼어져서 곧 무너질 거라고 누가 오늘도 와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꿈깨라 꿈깨. 걔들이 200만이 굶어 죽어도 버티는 놈들이다 걔들. 걔들은 정권의 목표가 백성들을 잘 살리는 게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김일성 체제 유지하면서 우리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몇백만이 굶어 죽고 어려운 건 눈도 깜짝 안 해요. 그리고 또 중국이 도와준다고요. 우리 안에서도 몰래 도와준다고요. 우리 안에서 당연하죠. 대한민국에서 그럼요. 몰래 그걸 뭘로 통계를 합니까? 우리 공항에 예를 들어서 마약이니 뭐니 밀수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이 철저한 데서 잡아냅니까? 다 뚫리잖아요. 북한의 바다가 다 열려 있는데 아무리 미군 정찰기에 떨고 이거 반다 하더라도 몰래 갖다 주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통해서 저 동북 삼성에 가보세요. 특히 단동 같은 데는 그거 다 만난다고요. 그래서 갖다 주고 뭐 집어주고 하는 거를 그걸 무슨 수로 누가 어떻게 맡겼어?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는 조총련이 일본에서 북한에 김일성 때 돈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쟤네들은 독립자금 같이 우리 저 3.1운동 때 독립자금 주듯이 조총련이 북한에 돈 많이 갖다 줬잖아요. 지금도 그런 세력이 남한에서 북한에 갖다 주는 중국을 통해서 갖다 주고 뭐 이런 세력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있다니까요. 그게 좋은 일인 줄 알고. 그럼요. 그리고 그 평양 과기대니 무슨 시설이 다 우리 여기 종교단체에서 가서 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컴퓨터, 수업 컴퓨터 우리가 갖다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거 해커 양성해가지고 우리한테 다 들어오는데도 네. 그 6.25 때, 1.4 때 이런 월남한 많은 천만 이상 가족 중에서 잘된 분들이 돈 벌고 출세한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정주영 회장도 결국 나중에 갖다 줬잖아요. 소 한 마리 가져와서 대한민국 최고 재벌이 됐는데 1,000마리 갖다 주고 그것만 갖다 줬어요. 또 딴 것도 많이. 그럼 우리만 주는 게 호텔 아니고 지어주고 뭐해고.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이분도 역시 조청도 줍니다. 그리고 해외 나간 미국 재미 동포 사회도요 다 두 쪽에 나 있습니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봉쇄를 해서 정말 돈 달러 한 푼도 못 가게 딱 쪼면은 1년을 못 버티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갖다 줍니다. 이제 제재 봉쇄 큰 덩치는 이렇게 보지만은 뒤에 숨어서 지저귀까지 갖다 주는 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는 숨을 쉬면서 간다니까요. 그래도 금방 무너질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 내부예요. 우리 내부가 지금 사상전에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내부 사상전도 사상전이지만 우리 내부가 지금 두 쪽으로 나눠서 완전히 철저히 원수가 되어 있잖아요. 역대 대통령 다 감옥서 잡아놓고 그 함께 일했던 핵심 강요들 다 감옥서 넣어놓고 있고 그 말은 좌우 대립이라 하지만 이거 완전히 우리 내부가 정치 보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야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을 과거에
집권 여당이었던 그 한나라당 예. 이 자유한국 이것도 지금 쪼개져 가지고 원수처럼 싸우잖아요. 그게 우리 내부가 문제지. 지금 북한 김정은이 걱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 내부부터 화합 단결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부터 정권 차원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자신부터 이 문재인 정권 자체가 빨리 우파 정권이 들어서서 이거요 이제 태도 바꿔야 합니다. 저희 지금 이 스탠스로 가면요 이 사람들도 과거보다 더 비참한 불행이 옵니다. 아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나라도 망해먹고 자기들도 망한다. 비참한 결론 저 인가 결말을 가질 수 있는. 인가응보 아닙니까? 인가응보. 어? 그래서 우리 내부를 단결시키고 우리 경제가 더 심각하다고요. 북한은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루 두 끼 먹던 놈들이 한 끼 먹어도 버텨요. 우리는 세 끼를 배불리 먹다가 두 끼 먹으면 죽어요. 못 사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역부터 지금 적자는 안 하지만은 흑자 규모가 확 줄어버리잖아요 지금. 어? 거기다가 만약 남북 관계 꼼수 쏘다가 진짜 미국이나 일본이 말이죠. 지금 반일 감정 막 붙이 이런데 경제 제재 봉쇄가 들어버리면요. 우리가 폭망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경제 빨리 살리고 그다음에 우리 빈부가 벌어져서 막 그 갈등 있는 거 이런 거 좀 해결하고 말이죠. 우리 내치를 하고 우리를 합 단결시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 사상을 정신 사상을 절대로 회담이나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해결되게 되고 남북 평화하는 것이 아니다. 저놈들은 수십 년간 지금까지 목표는 딱 하나다. 미국하고 수비해서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먹는 게 목표인데 우리가 왜 거기 꼼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지키자 말이야. 우리가 북한한테 못 해줘서 회담 가고 뭐 중개 역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답답한 놈은 북한이란 말이야. 그놈들이 와서 아 근데 저기서 자꾸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저러지 않아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지. 바꿔 요번에 바꾸진 않잖아요. 확실히 깨달아야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네. 보고도 또 그러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럼 민심 깨졌는데 이제 민심 위반이 됩니다. 민심 위반이 나옵니다 벌써. 우파 쪽에서는 확실하게 민심 위반이 됐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 심지어 호남까지도 안 되겠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아무리 언론을 틀어막아도 아는 거예요. 빅뉴스는 다 나오잖아요. 이 잘못하고 있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기 시작해 국민들이 깨어난다고.